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1번에서 너무 많은 거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한 달 넘게 지났는데 이제 추석이 지나서 이제서야 2번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가르쳐 주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면은 조금 더 지난번보다 좀 넓게 퍼질 거예요. 뭐 단 렌즈로 하려고 그러다가 맥스 렌즈로 써봤는데 어쨌든 좀 펼쳐지는 모양이 있을 거예요. 중심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이 종이를 받으면 뭐부터 생각하라? 장비 배치부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윗부분에 있는 실린더와 센서, 그 다음에 실린더와 리미트 스위치, 요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 뭘 보라고 그랬죠? 방향 제어 밸브, 얘가 양솔이냐 편솔이냐만 잘 보라 그랬습니다. 그죠? 1번 문제와 달라진 점은 뭐죠? 봐봐, 기억이 안 나죠? 그죠? 네. 잘 다시 봤으면 기억이 났을 텐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원래 1번 문제는 편솔이 여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편솔을 이쪽 갖다 주고 양솔이 여기 있었는데 양솔을 이쪽으로 갖다 줬어요. 자, 그러면 그것만 바뀌었으니까 똑같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건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게 바뀌어요. 됐죠? 요렇게 두 가지가 서로 위치를 바꿨다라는 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죠? 어찌됐건 꺼내는 건 똑같아요. 그죠? 위치만 바뀌었지 꺼내는 건 똑같아요. 다음, 전기회로도를 여러분이 사랑에 맞지 않는데 보지 말고 일단 뭐부터 보랬다? 여기 있는 변위 단계 선도부터 먼저 보시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위 단계 선도 볼 때는 어떻게 해라? 시나리오 1번을 제외하고, 그죠? 먼저 2번부터 보시는 거라 그랬죠? 그죠? 2번부터 보시면 어떻게 한다? 자, 일단 어차피 보시면 여기서 초기 상태 PBN 스위치를 온오프 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눌렀다 떼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A 실린더 전진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른 게 뭐가 해줄 게 없어. 그죠? 이건 PB1이 이 동작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2번의 상황을 알고 있는 친구는 센서 2번이 될 겁니다. 그죠? 전진했다, 완료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는 센서 2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그러면 센서 2번이 누구한테 신호를 준다? 자, 솔 3에다가 신호를 줘서 자, Y 실린더를 전진시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Y3 여기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만났다? LS2를 만났죠. 그죠? LS2를 만나면 그 LS2가 그럼 무슨 명령을 준다? 다음에 변경되는 게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Y3 꺼라 이 명령을 주는 거예요. Y3를 꺼라 이 명령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Y3를 끄면 바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는 건 LS1이 되는 거고, LS1이 그럼 뭐 한다? 야, 그냥 Y1이 만약에 켜져 있으면 끄고 Y2를 켜줘라 이 말을 해야지만 후진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돼서 돌아와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상태를 아는 친구는 누구? S1이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 최종 상태가 곧 뭐다? 첫 번째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S1이 여기에 눌러져 있어야지만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별 반영이 없거나 이런 식 두 가지밖에 케이스가 안 나오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도 읽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나리오에서 이런 정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회로도를 보라고 그랬어요. 전기회로도를 올라가 있으면 전기회로도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위쪽에 보면 비접점부터 찾으라 그랬죠. 제일 위에 있는 비접점부터 찾으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어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딱 하나 보여. 분명히 여기에 보면 LS1이긴 하지만 화살표 달려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B접점이야. 화살표 보지 말고 그냥 B접점을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꽂을 때는 얘를 A접점으로 꽂지만, 그죠? 꽂을 때는 A접점으로 NO에다 꽂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 회로도에서는 이게 닫혀 있는 거야. 그죠? 닫혀 있는 거야. 그러면 전기가 흘러 내려간단 말이야. 그 밑에 있는 얘가 A접점이 없으면 여기 전기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라인부터 확인해서 이쪽에 릴레이가 켜져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을 하고 앞에서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얼굴이 더 뚱하죠? 예, 간만에서 그런가 봐요. 그죠? 자, 어찌됐건, 자, 비접점이 또 이제 있는데, 뭐 밑에도 쭉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PB1을 눌러준다가 첫 번째 시나리오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S1이라는 놈은 지금 눌러져 있기 때문에 전기가 그냥 흘러나갑니다. 맞잖아요. 그냥 눌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까만색 칠 해야 된다 그랬죠. 칠 안 되는 게 오히려 틀린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 상태에서 이미 눌러져 있다. 새까맣게 가운데 띠를 색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죠? K4B. 그죠? 실제로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저거는 안 켜져 있다는 거 봤으니까 전기는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K1이 켜졌어요. 자, 그럼 K1 켜지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다 일어난다? K1 여기 보면 자기유지 라인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계속 켜놓을 거고, 그 다음에 K1 여기다 눌러서 S2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붙여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기선을 다 연결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다음 뭐겠다? 얘가 지금 이제는 K1이 또 가야죠. 쭉 가서 보면 여기 눌러주죠. 그죠? 그럼 여기를 붙여주죠. 그럼 이 선은 뒤가 없으니까 바로 Y1 동작하는 거예요. 자, Y1 동작의 결과는 A 실린더 전진이 되는 거죠. 됐죠? A 실린더가 전진했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A 실린더 전진을 끝냈으면 누굴 만난다? S2를 만난다. 그러면 S2도 전기를 내보내주겠죠. 24V 받아서 전기 내보내주겠죠. K1 이미 대기 상태였어요. 그죠? 대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내려 보내줄 겁니다. 여기다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서 여기에 K2가 동작을 하고, 그럼 K2를 또 찾아야 되겠죠? K2 키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 대기 중인 거지. 그죠? 대기 중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K3, 아직 안 켜진 거고, K2 가서 보면 여기를 켭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Y3예요. Y2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라는 거야. Y1과 Y2, Y3 순으로 있겠지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잘 봐요. Y3잖아. 그러면 B 전진해요. 맞잖아. B 전진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됐죠?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B 전진까지 모든 게 일단은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죠? 잘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LS2 만났잖아. 그죠? 그죠?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켜려고 이제 쭉 전기가 눌러져서 켜려고 했어요. K3를 켰어요. 그죠? K3 킴과 동시에 일어난 일 뭐죠? K3 킴과 동시에는 자 보세요. 여기를 끊어버려요. 자, K2를 끊어버린다고. 됐나요? K2를 끊어버려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K3는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유지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눌러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예요? 결과는 나왔어 벌써. K2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K2와 관련된 얘 다 뜯어버리고 얘 뜯어버리고 얘도 뜯어버린다고. 그럼 후진 되잖아. 후진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됐죠? 후진이 된 겁니다. 그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맞잖아. 왜냐면 B가 후진이지. B가 K3, Y3를 뜯어버렸으니까 전기를 이제 끊어버렸으니까 이제 B 실린더가 후진을 했단 말이야. 그럼 누굴 만나? 드디어 LS1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K3는 꺼지지 않았어요. 얘가 뜯어졌다고 해서 이 라인이 죽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K3는 켜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기하고 있다가 전기를 흘려줍니다. K1도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기 흘려주고 K4가 살았어요. 자, K4가 3과 동시에 어떻게 됐다? 여기를 잘라버리고. 그래서 여기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그 다음에 어디? 여기 자기유지 해주고. 여기 전기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여기가 전기를 켜겠죠? 근데 그 아주 찰나일 거예요. 전기가 아주 찰나적으로 들어올 거야. 왜? 여기 잘리거든. 그럼 K1 끊어지잖아. 그죠? K1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K1이 끊어지면 여기 끊어지고 여기 끊어지고 여기 끊어지고 다 전체적으로 끊어져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다? K1이 끊어지면 여기 다시 붙여주잖아. 그지? 그지? 뭔가 이상하지 않니? K4가 살 수가 없어. K1이 지금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인데 K1이 살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 그 상태를 생각해야 돼. 그냥 내가 지금 간만에 와가지고 다들 어버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 하고 넘겨버렸는데 다들 그냥 아 흘러가는구나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상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못 찾는 거야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K1이 이미 꺼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얘와 관련된 애가 뭔가가 있어야 돼. 얘가 꺼져야 되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꺼져야 돼요. 어떤 짓을 하면 될까? 얘를 언제 끄는 게 중요할까요? 언제 끌까요? 얘를 언제 끄면 될까요? 자 보세요. Y1 전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끌까요? 아니면 Y1이 저기 켜지고 난 다음에 바로 끌까? 아니면 얘가 지금 켜지고 난 다음에 A가 전진하고 난 다음에 끌까? 아니면 B가 후진하고 난 다음에 끌까? 이것들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1, 2, 3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뭔가 여기에서 꺼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가기 전에 이까지 가기 전에 이미 얘를 꺼버려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형상이 이제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보세요. 제일 앞에 있는 놈이 제일 뒤로 갔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씩 당겨 올렸어요. 하나씩. 여기 없네? 그럼 여기를 K2의 비접점으로 바꾸면 안 되나? 그걸 확인해 볼게요. 비슷한 모양이니까 그렇게 확인해 볼게요. 됐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 상태에서 PB1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어차피 전기 들어오잖아요. 그죠? 전기 흘려 내려보냈어요. K2가 비접점이기 때문에 아직 켜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K1은 켜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K1이 여기 전기를 줍니다. 전진을 얘가 Y1 때문에 전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전진 완료하면 누굴 만나죠? S2를 만나죠? 그럼 여기 K2에 비접이 있다면 얘 켜지는 순간 얘 꺼져요. 자 다시 한번 1번 할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위에서 이 양솔에는 Y1, Y2로 되어 있는 양솔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메모라이즈 기능이 있다. 기억하고 있는 기능이 있다. 전기를 꺼도 전진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Y1 전기를 꺼도 Y2의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이거 바로 꺼버려도 된다는 거야. 전진하는 동안만 전기 켜놨다가 전진이 완료한 상태에서 꺼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왜? 스프링 없잖아. 스프링 없다고. 그래서 가 있는 자리를 그대로 기억한다는 거야. 됐나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는 K2를 갖다 걸어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도 분명히 뭐였다? 이쪽에서 여기에서 Y2가 여기에 Y2, Y3가 있었을 때 그 양솔이 여기 있었을 때 무슨 기능? 메모리 기능이 없었으면 얘는 후진 못하는 애였어요. 전기 살짝 팍 켜졌다가 바로 팍 꺼져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후진을 시키냐고. 그죠? 그때도 얘기했던 게 뭐다? 메모리 기능이라는 거야. 됐죠? 요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던 거예요. 메모리 기능이 있다. 양솔에는 메모리 기능이 있다. 그 얘기를 열심히 했던 겁니다. 됐죠? 공합 양솔에만 있다. 그 다음에 유압에는 뭐가 있다? 포2의 양솔일 때만 메모리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둘 다 뭐가 없다? 내부 스프링이 없다. 자기 위치를 찾아가지 못한다. 됐나요? 원래 기본 초기 세팅은 스프링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포핏을 눌러서 하든지 아니면 전기를 주면 그거 그냥 기억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랬어요? 연결하고 난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해라? 오른쪽 포핏을 눌러주든가 그쪽에 먼저 전기를 한번 주든가 해서 양소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이 얘기를 왜 또 하고 있냐면 어제 와서 연습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인데도 와서 연습한 사람이 있어요. 일요일날. 그 사람들이 다 어제 아침에 했던 실수가 뭐냐? 포핏을 눌러서 초기화를 시키지 않아요. 연습한 지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잘한다고 깝치기 시작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초반에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도 잘하면은 이제는 그걸 잊은 거야 또.
자기가 좀 이제 난 전기선만 하면 돼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면 동작은 제대로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무조건 뭐래라? 양소를 내가 방금 썼던 거라서 나는 초기화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뭐래라? 초기화 세팅이 되는지 제대로 왼쪽을 누르면 전진을 하는지 그걸 다 확인하고 써라 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항상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했던 행동들이 다 완벽한지 확인을 하시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K2의 비접점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올려드릴게요. 뒤에 분이 안 보일 거니까. 전기회로도 좀 더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위에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K1이 켜지면 지금 위에 건 다 볼 필요 없고 밑에 것만 볼게요. K1이 켜졌다 라고 전진을 하려면 K2가 켜지죠? 그럼 얘를 죽여요. 그죠? 그 다음에 K2가 켜졌다가 해서 얘가 B실린더가 전진하면 K3가 켜지고 얘를 꺼버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K3가 켜진 상태에서 B실린더가 후진을 완료하면 LS1을 누르게 되고 얘가 K4가 켜져서 얘를 죽여버려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미 다 죽어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는 잘 동작을 한다는 거고 그렇게 동작할 수 있는 애가 됩니다. 자, 요렇게 생겨먹은 애 지금 여기 제가 어떻게 했죠? 빨간 선으로 쭉 긋고 K2의 B라는 글자를 쓰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보시면 어떻게 된다 이거? 자, 얘가 바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자, 여러 군데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뭐 아두이노로 공부한다든지 간단한 뭐 그러니까 뭐 이게 불 램프 키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앞에 거 켜졌다가 뒤에 거 켜졌다가 이거 켜졌다 이거 켜졌다 그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얘 켜졌다 여기 켜졌다 여기 켜졌다 여기 켜졌다 이거예요. 뭐예요? 파도 타기 같은 형태예요. 불이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불이 이렇게 쭉 움직이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는 뭐가 된다? 네, 기본적인 회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불 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굴 켜는 거? 릴레이를 동작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됐죠? 이따가 보시면 어떻게 되냐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다 꺼지기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다 꺼지냐 안 꺼지냐는 일단 보시고 안 꺼질 거예요. 한번 동작하고 나면 얘가 안 꺼질 거예요. 얘가. K4를 죽이는 애가 없어서 PB1을 눌러야지만 얘가 켜지면서 쟤를 끌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애가 됩니다. 처음에 다 키면 아무 불이 안 켜져 있다가 한 번 동작하고 나면 K4가 계속 켜져 있는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지.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켜져 있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여기가 켜지면 얘는 꺼져버릴 거기 때문에 이게 꺼져버릴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K4가 켜지면 또 뭐도 된다? 여기 있는 Y2에도 전기가 계속 들어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Y2에도 전기가 계속 들어와 있는 형태가 되는데 자, 이거는 왼쪽에 있는 얘 중에서 뭐가? 후진시키는 얘가 계속 이게 불이 켜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후진 계속 하고 있는 게 뭔 상관이 있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상태가 후진이니까 후진의 전기 제일 계속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고쳐도 된다라는 게 이제 읽어지는 거죠. 됐나요? 네. 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그러니까 이 공학적 용어로 바꾸면 아까처럼 파도 타기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 상호 인터록이라고 그래요. 얘가 켜지는 순간 얘가 꺼버리고 그러니까 동시에 동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죠? 그런 거를 인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켜져 있을 땐 얘는 못 켜게 돼. 무조건 잘라버리고 얘가 켜져 있을 땐 얘가 못 켜지게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옆으로 넘어가는 상호 인터록을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됐죠? 4번도 마찬가지로 1번이 켜지면 절대 켜져 있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 형태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 여기 있는 애가 보시면 여기 어떻게? 여기 있는 애가 그대로 뒤에 있는 애를 당겨 올리고 제일 앞에 있는 애가 저희 가서 덜리고 그 다음에 사이에 보시면 1, 2, 3이라고 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1이 올라가고 얘가 1이 올라가고 얘가 1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기본 회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내년에 시험이 바뀌면 설보전 산업기사라든지 아니면 설보전 기능사라든지 이런 데서 회로도를 외워와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미 공개 문제가 나왔는데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도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준비해보세요 라고 지금 올려놨어요. 벌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려놨어요.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형태도 잘 기억해봐야 된다. 내년에 산업기사를 그러니까 설부전 산업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공유압에 있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기획과에서는 준비 안 해도 되겠죠. 과정평가용은 준비 잘하면 되겠죠. 기사인데 산업기사를 굳이 왜 따? 그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알려주면 이해하려고 안 하고 전부 다 답만 외우죠. 예, 그래서 시험이 바뀌는 거예요. 답만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험이 난이도가 쉬워져 버린 형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읽어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저렇게 공개 문제를 해놓으니까 전부 다 답만 외우니까 그래서 이 시험이 전체적으로 개편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설부전 계열 시험들은 다 통합시키고 또한 개편됩니다.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놓고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죠. 자, 뭐 제가 지금 꼽는 거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제 뭐 프로그램을 꼽는 거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이 이제 뭐 연습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 사람도 왔었어요. 제가 미리 문을 열어놓으니까 알아서 와서 본인들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본인이 직접 연습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 주에 보면은 쉬는 날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여러분 제가 아이언맨처럼 가슴에다 이 캠을 달고 다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 아니면 다음에 할 것들까지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제가 다 찍어서 각각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나는 고정 형태로 하려고 다른 캠을 또 하나 샀어요. 고정 형태로 하나 해놓고 보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얘를 내 가슴에 달고, 그 다음에 제가 움직이는 형태에서 보는 시야로 그대로 찍어 놓는 것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개의 시야가 있죠, 그죠? 그러면 동영상도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붙여서 편집해 놓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고정 형태 아니면 그 다음에 시야 형태. 나의 시야 버전, 그 다음에 고정 버전, 이렇게 두 개를 올려드릴 겁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그러니까 하기에 힘들어서 제가 해놓은 모양을 보고 싶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을 못 내잖아요, 지금. 그죠? 잠깐만 시간 나면 인원 모집하러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죄송하지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10월 1일, 10월 3일 날에도 저는 어디 안 갑니다. 여기 있을 거니까 혹시라도 기숙사에 있으면서 할 일 없으신 분들은 나와서 연습해도 됩니다. 그리고 올 때는 미리 얘기하세요. 아침에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얘기해야 돼요? 전날 또는 전전날 저는 그날 갈 겁니다. 교수님 꼭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나오지. 주말에도 저도 갑자기 뻗어 있다가 아니면 잠을 늦게 일어나서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두 명 온다 그랬는데 좀 기다려라 그래. 그러고 잘 자는데 한 10명 온다 그랬는데 제가 그러겠어요? 오늘은 수업하는 날이네? 그러면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미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공합에서 질문 없으시죠? 이거 두 번째 주에서요. 그 S1에서 이제 나가는 저희 K1 저기 중간점을 꽂을 때 거기. 여기? 네, 거기를 그럼 K1 컴 쪽에 꽂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K4.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항상 여기서 위를 보지 말라 그랬어. 밑을 내려가라고 먼저. 됐어? 그러면 얘가 안 했잖아. 그러면 여기도 다시 위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면 되는 거지. 어디로? 이 꼬리가 K1 꼬리가 S1의 아웃풋에 걸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지금 이게 쫙 늘어나는 게 싫어서 여기다가 지금 뭘 해놓은 거야? 이거 그냥 이렇게 축약을 해놓은 건데 이건 실제로 몇 줄? 한 줄, 두 줄, 세 줄짜리야. 세 줄짜리 그림이야 이거. 됐어요? 세 줄짜리 그림을 축약해서 그린 거야. H 형태로. 됐죠?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줄, 두 줄, 그 다음에 세 줄 들어왔죠. 이런 형태로 벌려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됐어요? 자, 어떻게 보라? 여기를 다 꽂고 그 다음에 어디로? 아웃풋 포트에서 K4의 비접점을 만들어서 꽂고 꼬리가 어디로? K1 릴레이 코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끝났다고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 있는 자기유지 라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전진을 하다 말아요, 실제로는. 네, 전진을 하다 말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거 없어도 실제로 동작할 수도 있어요. 왜? 전기 한 번만 주면 뭐 한다고? 쭉 내보내는 애기 때문에. 될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 이거 지워서 잘 안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잘 안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죠? 네. 지워도 이 양솔의 특성 때문에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됐지? 지금, 에어컨을 꺼달라고 잠바 입고 다녀.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지 말고. 자, 됐죠? 네. 자, 껐어. 나는 말은 이렇게 해도 행동은 해준다고. 자, 또 질문 없죠? 네, 질문 없으면 유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유압 2번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유압 2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유압 2번 종이 꺼내서 펼쳐 놓으시면 됩니다. 유압 2번. 유압 2번 이거 맞나요? 예. 네, 맞죠? 네. 자, 저는 유압 2번을 보자마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여러분은 보이나요? 제가 뭔가 특징이 있다고 해서 보는 건데 여러분은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나요? 모터가 없다. 그런 문제는 있어, 많아. 그거 말고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큰 함정을 파놓은 게 있어요. 2번 문제. 뭘까요? 자, 잘 보시세요. 이거 뭐 기다리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LS1, 2, 3, 4 순서대로 있어요. 그죠? 실린더도 2개 달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솔이 양솔, 4, 2의 양솔, 4, 2의 편솔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못 찾았죠? 자, 보세요. Y1, Y3, Y2예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정답 도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2로 만들고 얘를 3로 만드는 거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얘는 무조건 답이에요. 이대로 그냥 만들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1, 3, 2입니다. 이 유일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28개, 즉 공합 14문제, 유합 14문제를 통틀어서 얘만 유일하게 이렇게 Y1, Y3, Y2 이런 형태로 돼 있어. 밑에 전기 회로도에서 그거를 1, 2, 3를 바꾸는 경우는 많아요. 위치를 바꾸는 경우는 많아. 무조건 Y1이 제일 처음에 있긴 하지만 전부 다 뒤에 게 막 지 맘대로 막 움직여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건 내가 눈으로 잘 보고 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얘만 유일하게 이 장비 배치도에서 아예 장비 배치도에서 1, 3, 2 형태로 돼 있다고. 말이 안 돼 이거. 이래서 2번 나오면요 쉬운 문제인데 다 떨어져요. 물론 쉽지 않죠. 1번에서 그러니까 공합 2번 자체가 아까 봤다시피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의 특성을 모르면 답을 못 찾아내는 형태. 양솔의 특성을 모르면 답을 원래는 못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것도. 네. 됐죠? 그런데 그거는 잘 함정지대를 넘겼어. 나 그래도 메모라이즈 기능을 잘 넘겨서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오면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깝치는 거야. 당연히 1, 2, 3겠지 이 생각을 해버린다고. 잘 안 보고 도면을 잘 안 보고 그냥 여기는 4, 2의 양솔, 여긴 4, 2의 편솔 그냥 갖다 얹어놓고 당연히 여기를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뭘 한다? 그냥 뭐 한다? 꽂을 때는 그냥 여기가 2겠지. 여기는 3겠지.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문제가 바로 2번 문제예요. 문제는 엄청 쉬워요. 답 찾아내는 거 쉬워요. 근데 여기서 걸려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장비가 문제 있다고 교체해달라고 그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장비가 문제 있다고 교체하라고 하기 전에 요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장비, 그러니까 조금 약간 힌트가 되도록 장비에 문제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해요. 힌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어떻게 한다? 네, 바꿔드릴게요 하고 그냥 꺼내줘버려요. 그럼 똑같이 문제가 또 일어나죠. 그죠?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럼 여기는 장비가 다 잘못됐다. 그런 소문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뭔 사람들? 실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 이게 뭐예요? 기본 실력이에요. 가장 주어진 걸 제대로 읽어내는 게 기본 실력이라고 했잖아. 그 실력도 없으면서 장비 탓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비는 문제가 없어. 뭐에 문제가 있다? 본인 머리에 문제가 있거나 본인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까부는 거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지. 지금 국가대학 시험 치러가지고 무슨 까부는 게 어딨어. 하나 두 개 다 확인하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2번에 바로 그런 함정지대, 대형 함정지대가 있다. 그죠? 1, 3, 2 형태로 솔레노이드를 배치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나중에 되면은 또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려? 내가 잘한다고 그 짓으로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내가 잘 꽂고 있으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생각하니까 이게 꼭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줄 때 잘 들어놓고 다음번에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 칠 때 이 문제가 나와도 혹시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왜 그러냐? 실제로 여러분 설부정 기사 과정평가형 문제 예시 문제로 만들어져 있는 게 실제 지금 현재까지 설부정 기사에 썼던 문제를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럼 우린 이거 정도만 준비하면 시험 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함정지대에 빠진 사람이 분명히 나온다니까? 내년 9월달에 시험 치면서, 내년 10월달에 시험 치면서 이 대함정지대를 피하지 못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 내가 볼 때는 우리 과대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 맨날 까보니까. 그죠? 네. 확인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보니까. 그죠? 네. 자, 이거는 진짜로 평상시의 행동들이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까불지 말고 뭐하라? 항상 시험 칠 땐 진지하게. 그죠? 끝까지 다 안다고 해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제가 당장 시험을 치러 간다고 해도 저는 이거 꽂는 거 5분이면 다 하죠. 그죠? 그런데도 저는 뭐 한다? 얘는 꼭 확인해야 돼요. 진짜로 Y1, Y2, Y3가 다 되어 있느냐? 왜? 그거 아닌 문제를 하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중요한 내용 얘기했습니다. 그죠?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동현아! 여기 있는 이 장비의 이름 뭐니? 여기 압력계 바로 옆에 있는 이 장비의 이름 뭘까? 이 봐봐. 수업을 2주 넘게 쉬어버리니까 다들 모르죠, 그죠? 자,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손? 네, 대답해. 릴리프 밸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릴리프 밸브입니다. 모든 문제는 릴리프 밸브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얘 빼놓고는 유압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압 설정 값은 얼마일까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손? 40? 40. 단위는? 단위는 모르겠네. 자, 이게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기억해야 돼요. 자, 기계에 분명히 적혀 있는 거를 뭐란다? BAR이라고 해서 바가 있을 거예요. 40이면 바라고 얘기해야 되고, 얘를 만약에 메가파스칼 단위로 얘기하면 4메가파스칼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됐죠? 왜? 1바는 0.1 메가파스칼이니까. 됐죠?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죠?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아무 글자가 없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두드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아니, 내가 두드려 팬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서 돈 내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얘기예요, 이건. 그죠? 이거 물론 이거 압력 설정 잘못했다고 떨어뜨리진 않아요. 예. 감점을 시키는 거지. 예. 감점이 좀 커요. 점수 배점이 바뀌어가지고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컸습니다. 옛날에도 상당히 컸습니다. 됐죠? 예.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압력계는 항상 어떻게? 니은자를 그려서 보라 그랬죠, 그죠? 요 압력계를 통해서 왼쪽으로 선이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Y1, Y3로 되어 있는 이쪽 솔로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들어오는 게 있죠. 그래서 몇 개? 총 4개의 포트가 다 꽂힌다 라는 겁니다. 설부정 기사에서는 4개가 다 안 꽂히는 문제는 없어요. 기계정비라든지 아니면은 설부정 기흥사라든지 하는 데서는 실린더 하나만 써서 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만 꽂는 문제들이 종종 있는데 설부정 기사에서는 이 압력 포트가 4개가 다 안 꽂히는 형태는 없어요. 그래서 펌프가 올라오는 압력계에 4개의 포트가 다 꽂혀야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뭘 확인해라 그랬죠? 바가지 숫자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 바가지 숫자 2개, 3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바가지가 몇 개? 총 3개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탱크 쪽에 꽂힌 선은 3선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미리 확인하고 내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하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장비 배치에 대해서 갑자기 까먹었을 것 같아서 말했는데 진짜로 까먹어서 난 너무 즐거워요. 네, 가르칠 게 있잖아. 그죠? 자, 다음.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얘도 마찬가지로 초기 상태에서 PB1 스위치를 온오프 화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PB1 스위치가 뭘 켜준다? Y1 소를 켜준다. 그죠? Y1 소를 켜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분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죠? 이건 안 해요. 됐죠? 다음에 만났습니다. 이 상태는 LS2가 알 거예요. 그죠? LS2는 그러면 어떤 짓을 한다? Y2라는 솔레노이드를 켜서 얘를 B 실린더를 전진하게 해주는 거고, 그죠? B 실린더 전진을 하려면 LS4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LS4를 만나서 LS4가 이제 그만 Y2를 끄세요 라는 명령을 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려와서 LS3를 만나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LS3가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뭘 한다? 자, 여기에서는 LS에서 Y3를 키세요 인데 그 전에 뭘 해야 한다? Y1 끄세요 라는 명령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앞쪽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먼저 끄는 건 상관없는데 메모리 기능이 있는 기계에서 먼저 끄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동시에 켜져 있는 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Y1과 Y3가 동시에 켜져 있으면 얘는 후진시키지 않고 계속 들고 있어요. 손을 들고 있다고. 그죠? 그 상태가 되니까 이 상태 오기 전까지 언젠가에서는 꺼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후진이 완료하면 누가 눌러진다? LS1이 눌러져서 지금과 같이 초기 상태로 돌아가고, 초기 상태에서 보면 LS1이 눌러져 있어야지 얘가 눌러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렇게까지 읽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랬지 무조건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그러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전기의 로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회로도 아까 전에 눈으로 봤던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위에 있는 거 비숍 걸려있는 거 그거 확인하기 전에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K1이 이번에는 아까는 비숍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각각 비숍을 당겨 올리고 이렇게 당겨 올리고 이렇게 당겨 올려서 그 다음 뭐예요? 얘가 제일 뒤로 가서 여기다 비숍 하나 걸어가지고, 맞죠? 얘가 켜지면 얘 죽여버리고, 얘 켜지면 얘 죽여버리고, 얘 켜지면 얘 죽여버리고, K1 켜지면 얘가 땅 죽는 이런 형태를 아까 봤어요. 자, 지금 형태는 어떠냐? 보세요. 위에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기가 그냥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K1 켜지죠. 그럼 얘 켜져 있고, 얘 켜지면 얘도 켜지고, 안 꺼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K2도 여기서 켜지고, 그죠? K2 켜지면 눌러 붙이고 K3를 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 뭐예요? K3가 켜지면 여기에서 뭐가 된다? 여기를 켜서 쫙 돌아가서 딱 끊어버리면 좌라락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얘가 켜지는 순간 좌라락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향기기 같은 거 들면 칸 채우잖아요. 이렇게 불을 켜서 하나 둘 셋 넷 쳐서 쭉 올리잖아요. 그죠? 막대기 바처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형태로 움직인다는 거야. 이런 회로들을 내가 별명 붙이기를 어떻게 붙였냐? 자살회로라고. K4만 켜주면 전부 다 죽어버리잖아. 그죠? 이런 형태의 거를 자살회로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물론 PLC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 하나 켜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는 회로 자살회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됐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는 틀린 게 있다 없다? 틀렸으면 저 다 고쳐야 되는 거야. 전부 다 고쳐야 되는 거야. 저 밑에 있는 틀린 게 있으면 싹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를 봐도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게 켜지면 쫙 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상황 밑에 있는 거에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밑에를 싹 고쳐야 되니까 밑에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됐죠? 아까 봤던 것도 뭐다?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그 밑에 거에 틀려 있으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돼 있으면 기본 형태니까 여기는 보지 마, 위에 분명히 틀린 게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B1 눌러줬습니다. 그럼 쭉 내려와서 K1이 켜졌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K1이 켜지면은 쭉 가서 여기를 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Y1 동작합니다. 그 동작하는 사이에 뭐 한다? 자기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기 내려오라고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A 접점이니까 다 붙여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지금 이 K1은 뭐 때문에 자기 유지된다? 저 친구가 아니고 Y1 위에 있는 애가 아니고 오히려 얘를 위해서 자기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고. 됐죠? 그럼 뭐예요? 자, A 실린더 전진을 완료해서 LS2를 건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전기가 내려와서 K2를 켜겠죠. 그죠? 그러면 K2가 켜지면서 여기도 켜지고 여기도 켜겠죠. 그죠? 자기 유지 해주고, 자기 유지 된 게 결국은 얘를 계속 붙여놓고 있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쭉 올라가서 여기 있는 거에서 K2가 붙죠. 그죠? K2가 붙었는데 K3는 아직 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뭐예요? Y2가 동작을 합니다. 이러면 뭐가 돼요? B 실린더 전진이 되죠. 맞아요. B 실린더 전진 잘 했어요. 그죠? B 실린더 전진 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는 LS4가 눌러지겠죠. 전진을 완료하면 LS4가 눌러지겠죠. 그죠? 그러면 전기 받아서 K3를 켜고, 마찬가지로 K3 위에 켜고 밑에 켰어요. 그죠? 그러면서 가서 일을 뭐 한다? 여기를 잘라버려요. 그럼 뭐예요? 후진하죠. 맞잖아. 그죠? 후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후진했어요. 여기 있는 Y2는 이제 꺼졌습니다. Y1은 계속 켜져 있는 상태고 Y2는 꺼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Y1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면 돼야 안 돼요? 후진은 못 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쭉 올라가서 LS3가 돌아오면서 눌러서 K4를 켜버렸어요. K4를 켜면 어떻게 된다? 좌라락 끈다 그랬죠. 좌라락 끈다 그랬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서 K4가 켜지면서 K4가 눌러지고, 그죠? 자기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자, K4는 켜지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LS3 눌러진 상태에서 전기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K4에 한번 들어온단 말이야. 그 켜졌을 때 자기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보자고. LS1은 어떻게 돼 있는 놈이에요?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에요? A 접점이잖아. 지금은 꽂는 건 A 접점이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전진되었으면 이미 뜯어져 있는 거야. 자기 유지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나? 얘는 B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유지 라인이라는 의미가 없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틀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기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안 고쳐도 동작해요. 왜 그럴까? LS1에 손 안 꽂아도 동작해요. 이거 왜 그럴까? 쉽게 얘기하면 이 자기유지 라인이라는 게 의미가 없거든. 지금 왜? 얘 켜면 여기서 잘라지기 시작해서 자른다니까? 한 번 켜지면 바로 꺼버려요. 여러분이 생각도 하기 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마박 뚝 꺼버려요. 그냥 와르르 꺼져버린단 말이야. 전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차례 이렇게 오는 것 같지만 전기는 순식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르르 꺼버린단 말이야. K4엔 불이 안 들어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기 한 번만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후진 시키면서 그냥 얘는 꺼졌으니까 얘 전기 한 번 딱 넣어주면서 그냥 끝! 자살 해버리는 거지. 그죠? 그런 식이니까 여기는 안 고쳐줘도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라는 것이 제대로 그러니까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에 있는 얘를 어떻게 해주라?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차라리 여기 있는 얘를 완전히 지우고 여기다가 뭐라 써라? N, C라고 써놓으라는 거예요. LS1에 NC 접점을 사용해야만 한다 라고 적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쉬운 방법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꽂아놓고 난 다음에 얘를 NO로 바꿔보고 NC로 바꿔보고 하면서 동작 시켜보면 되잖아. 접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꽂아보면 여러분이 해보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되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미가 있나 없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분들은 뭐 하면 돼? 아예 이 라인을 그냥 다 처음에 채점 받으실 때 다 걸었다가 싹 빼보라고 선을. 이 선을 아예 지워보라고. 여기. 이 위에 거 다 지워보라고. 그래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혀 안 해보고 된다 안 된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수정해서 이거 지운다고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죠? 지우는 내가 수정할 수 있어요. 뭐만 안 하면 돼. 이 릴레이만 숫자의 증감이 없도록 만들면 되는 거라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라인을 다 지워보는 것도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아 이거 되는구나. 이건 장비 특성 때문에 되는구나. 어떤 기능?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메모리 기능 때문에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살짝이라도 전기 주기만 하면 누가 동작한다? 예, 양소리 포트의 양소리 동작에서 그냥 돌아온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아예 이 줄 빼고 난 다음에 테스트 해본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줄만 싹 빼버리고 맨 마지막에 그냥 뭐 철가기 전에 그 줄만 싹 빼버리고 테스트 해본 사람 있을 수 있고 그게 되겠죠 그죠? 예, 그걸 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보면서 아 되네 진짜 되네 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아 그냥 교수님이 얘기했으니까 될 거야 누굴 믿어? 나 자신도 못 믿는데 그죠? 예, 세상은 아무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내가 알려준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완전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믿지 말고 다 해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짓도 하냐면은 그러면 이 라인을 이리 내리면 어떻게 되지? 해본다니까? 요 접점을 여기도 내리면 어떻게 되지? 이것도 해볼 수 있죠 그죠? 네, 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선을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내리면 이거 안 꽂고 이렇게 그냥 내리면 어떻게 되지?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는 그대로 꽂아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수정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싹 여기 있는 꼬리가 이리 내려가도 보고 싹 뜯어내도 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 4번 이거 여기 있는 라인은 의미가 없구나. 9번 라인은 의미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 라인만 살아있으면 8번 라인이라는 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떼서 다른 데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응용을 하게 되면 얘 떼서 다른 데 써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초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설명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이해는 다 안 되지 그지? 이해는 다 안 될 거고 혹시라도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자 없으면 여기까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